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며칠 쉬었는데요. 우리 그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인상을 치루었습니다. 저희 장인이 북한에서 내려오셨는데 친척이 별로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딸만 셋 있는 장인이고, 제가 또 맞사이라서 딸 셋의 맞사이니까 제가 이제 상주 역할을 하느라고 한 5일 정도 그냥 빡세게 교문객도 맡고 또 하여튼 장례를 잘 치루었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3호제까지 마치고 이제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또 힘차게 시장이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크게 하락이 나왔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계속적인 하락의 흐름이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전히 좀 걱정입니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확산 일로고, 다행히 한국에서는 어제 추가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잡히는 건가?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이게 이제 전염병이라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잡힌다라고 참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뭐 과거의 추세로 봐가지고 그 추세가 이번에도 똑같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확산되는 이 추세 자체가 그야말로 전염병이니까 아무리 우리가 많이 그 경로를 추적하고 한다 하더라도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그걸 우리가 참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추적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야말로 뭐 사력을 다해서 막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들 모두가 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유일한 방법, 유일한 이제 방어의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까지 뭐 계속 확산 일로인데, 그 당국에서는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에서 추가 확산이 제어되는 그런 모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주가는 이미 꺾이는 모습이에요. 지난주부터 이제 그 주가가 관련 수혜주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혜주들의 주가는 이미 좀 꺾이는 모습이었다라는 점에서 주가가 꺾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도 이제 좀 잡히는 그런 모양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설날 전에 2246까지 있던 주가가 5영업일 만에 128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에요. 굉장히 빠른 하락이죠. 지난 그 설날 연휴 전에 마지막 종가가 2246이었는데 거의 100포인트 이상 급락이 돼서 2118까지 내려왔습니다. 개발학으로 급락을 했는데, 다행히 어제 이제 반등 양봉이 나왔다라는 것, 양봉 자체도 직전의 저점 라인에서 또 241 이평선이 있는 그 위치에서 양봉 나왔다는 점에서 다소 이제 좀 회복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라는 게 꼭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수급을 감안한 어떤 기술적 흐름은 단기로 피크를 찍고 반등할 위치에 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경제의 여러 가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좀 보조만 맞춰준다면은 정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일단 그 바이러스 문제도 그렇고 또 기술적 수급 문제도 그렇고, 게다가 경제에 대한 어떤 지표들,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이 정말 바닥을 칠 만한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야 이제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한번 기대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유력한
첫 번째 바닥이 나왔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면서, 그렇지만 또 너무 낙관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좋았어요. 오늘 뉴욕 증시는 나스닥이 1.34%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1.34%면 정말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요 반등의 이유가 제조 PMI 지수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네요. 지난달 47.8이었는데 오늘 50.9, 한 달 만에 저렇게 많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좀 드문데 말이죠. 47.8에서 50.9.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 경제 상황, 그러니까 그 경제 실사 지수지 않습니까? 이게 PMI 지수가, 이 PMI 지수가 저렇게 크게 개선되었다는 얘기는 전체 지표 자체는 아직 잡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전체 무슨 뭐 지표들, 성장률이나 이런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한테는 안 잡히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PMI 지수라는 게 왜 전화 걸어 가지고 기업에다 전화 걸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갖다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개 지표를 검사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단계를 5개 단계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실제 기업 현장에서는 정말 뭐가 좋아지고 있는 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문자 관리 지수인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가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제 터닝이 되는. 미국은 그런데 또 중국이 중요하겠죠. 중국은 그런데 지금 이게 지표가 딱 좋아질 시점이었는데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걱정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제 설날 연휴를 좀 길게, 중국 같은 게 춘절 연휴를 좀 길게 하는 데도 있고, 또 공장 같은 경우에 지금 공장 가동을 좀 중지를 연장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위축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좋아지고 있는데 중국은 또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빨리 잡히게 된다면 또 이제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좀 잡혀서 중국에서 좀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기 기대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우리 기대치고, 결국 이제 빠르게 잡혀가지고 요것이 이제 어떤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를 좀 기대하고요. 다행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망률 자체가 그리 높지는 않다. 현재까지는 2% 수준이다라고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추가 확진자가 이제 좀 확산되는 추세가 좀 현격히 줄어들고, 그리 된다면은 오히려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어떤 신호가 나올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전히 하여튼 미국은 좋은데 중국은 아주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두 가지 영향이 또 한국에도 그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너무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일단 좀 지켜보고, 경제 펀더멘탈이 개선되는 추세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어떻게 빨리 퇴치되는지만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했던 것은 테슬라가 무려 19.89%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20% 정도 급등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이란 말이죠. 근데 20% 급등했다. 제가 여러분한테 2020년대는 전기차가 대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20년대의 10년간은 전기차의 시대다. 전기차의 시대. 요걸 많이 강조를 드렸죠. 전기차의 시대다. 그래서 2020년은 전기차의 시대인데 이 전기차가 미국 기준으로 현재 점유율이 월별 생산 기준으로 약 3% 정도 수준이라 3%. 중국은 한 6% 정도라 합니다. 월별 생산되는 양 자체에서 전기차의 비중이 한 3%다, 미국은. 중국은 약 6%다. 그 얘기 뭐냐면은, 앞으로 계속 전기차로 다 바뀌어 나간다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앞으로 10년간 약 97% 성장할 것이다. 97%. 또 중국에서는 현재 한 6%가 되니까,
대략 한 90한 4% 정도가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물론 뭐 다 바뀌진 않겠죠. 뭐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안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한다면 이 전기차의 비약적인 성장성, 또 전기차가 성장한다는 얘기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터리죠. 2차 배터리.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에 많이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 말고도 여러 가지 부품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품주들.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이었고, 또 이제 어제 에코프로비엠이 20% 급등을 했는데, 제가 뭐 많이 강조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20% 급등을 했는데, 이 에코프로비엠이 제가 왜 이제 강조를 드렸냐면, 양극재, 음극재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양극재에서 가장 뭐 좀 뛰어난 종목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양극재 에코프로비엠이 약 2위 정도입니다. 2위 정도. 생산량 기준으로. 뭐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2위 정도라 그래요. 근데 이제, 계속 투자를 확충하면서, 어떤 점유율을, 어떤 점유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고, 어제는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에다가 대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이 또 급등의 이유가 됐죠. 어쨌든 이 양극재, 음극재들 핵심주, 또 뭐 전해질 같은 이런 이제 2차전지의 핵심 재료 종목군들은 우리가 아주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고, 뭐 그런 얘기 하죠. 2차전지가 앞으로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렇게 이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이런 이제 핵심 재료도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전기차의 또 부품들, 또 2차전지의 재료를 공급하는 기업들,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 IT 업종들 지금 펀더멘탈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크죠. 반도체 업황 개선된다. 디스플레이는 아직까지 좀 그렇지만 바닥일 수 있다. 바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IT 관련 기업들, 또 이번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중국 수혜주들 많이 하락했죠. 뭐 호텔진로도 많이 하락했고, 또 바이오도 뭐 타격을 받았습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사실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가지고 바이오가 좀 올라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주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또 남북 경협주들도 많이 내려왔죠. 이런 여러 가지 종목군들, 단기 급락 이후에 반등 나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종목들을 몇 가지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저녁에 제가 또 이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간략하게 세 종목이죠. 제가 언급한 것이 에코프로비엠, 일진머티리얼즈, 호텔시라지 세 종목인데, 요것들을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그 차트도 좀 보고 종목의 내용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은 이 전기차 종목의 핵심주다라는, 양극재의 세계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양극재의 세계 2위,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어제 주가 20% 올랐어요. 양극재 세계 2위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작년도에 약 4,700톤의 월 4,700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게 이제 워낙 수요량이 많은 그런 쪽이라서 전기차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능력, 투자 여력 이런 거라 그래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앞으로 투자 여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기술력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술력과 투자 여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어요. 어쨌든 양극재에서 세계 2위의 그런 이제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일본의 스미모토 메탈에 이어가지고
세계 2위의 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요.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고, 이제 매출 규모를 보게 되면은, 매년 엄청나게 빨리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올해는 아마, 매출이 1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합니다. 네, 2018년에 약 5,800억이었고, 작년도도 한 6천억을 넘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작년도, 19년도에. 근데, 올해는 2020년도는 1조를 넘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이제 급성장 기업한테는 이제 영업이익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익보다도, 수익은 뭐 많이 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수익은 조금만 나와도 돼요. 적자만 크지 않고,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적자만 내지 않는다면, 에코프로비엠은 하이니켈 쪽에서, 이게 굉장히 아주 시장을 갖다 꽉 잡고 있는 기업이라고 그래요. 하이니켈. 이제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이니켈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되기를 기대하겠는데, 차트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비싸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성장주에서는, 주가가 이제 다소 이제 조금 오버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같이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1조 정도인가 그렇죠? 1조 정도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루에 20%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정확하게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이 얼마인가 보자. 1조 3천억 됐네요, 어제. 원래 한 1조쯤 됐었는데, 1조 3천억 정도 됐고, 굉장히 하여튼 빨라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급등한다는 거죠, 급등한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에서, 계열 분리가 아니라, 분할돼서, 이제 상장된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쭉 저점을 잡았다가 어제 이제 중요한 재료 대규모 공급 계약 나왔다는 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 65,000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뭐 주가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양극재 소재의 세계 2위 기업이다. 스미모토가 1등이고 이제 2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일단 시장 점유율이 높은 그런 기업은 우리가 꼭 사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코프로비엠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릴 수 있겠죠. 밀릴 수 있는데 좀 밀릴 때 뭐 오늘 당장 사라는 얘기 아니라 며칠을 두고 주가가 조금 밀릴 때 그때 한번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비슷한 일진 머티리얼즈 또 전기차 얘기인데 오늘 또 테슬라가 무려 20% 가까이 올랐어요. 테슬라가 오늘 20% 올랐으니까 또 보나마나 전기차일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20% 올랐으니까 오늘도 뻔히 전기차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전기차는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20% 올랐다. 이 테슬라 같이 덩치 큰 종목이 20% 올랐다. 이거는 대단한 이변이죠. 오늘은 전기차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 국내 1위의 일렉포일 생산업체입니다. 일렉포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렉포일이다. 일렉포일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루미늄 포일 아십니까? 알루미늄 호일. 아시죠? 알루미늄 호일이 뭐예요?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얇은 그래가지고 무슨 특별한 거 할 때 알루미늄 호일로 싸기도 하고, 또 요리할 때도 가끔 쓰잖아요. 프라이팬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이게 이제 알루미늄 호일인데, 똑같은 생각이다.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일렉호일은, 이거는, 구리로 만든 얇은 호일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알루미늄 호일도 둘둘둘 말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렉오일도 이제 동으로 만든 얇은 막인데 이렇게 둘둘 말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차전지를 쓸 때 2차전지의 2차전지 치료할 때 음극재에 쓰이는
어떤 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음극재. 2차전지용 음극 집전체. 예, 말이 좀 어렵나요? 리튬 이온 2차전지용 음극 집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얇은 구리박, 얇은 구리박 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주력 사업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즈. 요거 하나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짜 중견 대기업의 그 위치에 오른 그런 기업이다. 예, 국내 점유율이 1위고, 국내 점유율 1위고, 주로 이제 그 2차 전지 업체라든가 CCL, PCB 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기나 대덕전자나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2차 전지나 뭐 IT 업체 회사들이죠. 그런 회사들이다 하는 거. 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회사가 있는데 요 주가 뭐 내용은 뭐 그래요. 내용은 뭐 PCB나 뭐 쭉 쓰는 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이제 쭉 내용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진 머티리얼즈가 동박, 그러니까 일렉오일 사업도 있는데 에너지 사업부도 있다. 에너지 사업부. 그래서 일렉오일에서 이제 국내 1위인데 요걸 발판으로 해서 2차전지 양극할 물질, 지금 이제 우리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에코프로비엠 같은 그런 양극할 물질 쪽으로도 좀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양극할 물질 요거 쪽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벌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뭐 LMO 뭐 쪽이 있습니다. LMO, IMO 다시 S도 있고 IMO 다시 G도 있고요. 그런 거 기대하시면 되겠고. 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자, 일진 머티리얼즈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자, 일진 머티리얼 차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쭉 타고 올라오고 있어요. 타고 올라가다가 이제 제가 사실 어제 그 장이 있으면 요거 사라고 했을 텐데 아쉽게 제가 어제는 그 우리 저 장인 때문에 장례식 때문에 휴가 마지막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21선선 반등하는 모습 상당히 좋은데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항상 좀 늦었다, 약간 좀 손해 본다 라고 생각하고 사야 됩니다. 조금 이제 뭐 싸게 살 수 있는데 조금 비싸게 산다. 왜냐면 우리가 조금 장기로 좀 그 성장하는 기업들은 약간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뭐 최저가에 산다면은 못 사죠, 그죠?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일렉오일 쪽에서 뭐 국내 1위 점유율을 가진 기업이니까 아주 월등한 펀더멘탈이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제 올랐지만 여전히 좀 관심 가지면서 좀 저점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 이게 이제 우리가 비싸다고 자꾸 내일 사지 하면은 영원히 못 사요. 그래서 핵심주 쪽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약간 손해본다 생각하고, 약간 좀 비싸지만 손해본다 생각하고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많이 올랐고, 그죠? 많이 올랐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어제 좀 올랐습니다만은, 그렇지만 하여튼 뭐 이런 종목, 어제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네, 뭐, 그죠? 4.79% 올랐으니까, 그렇게 이제 저점에서 한번 우리가 매수하는 기회를 가져보자. 이 동박 쪽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하고 SKC 요 두 종목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동박 일렉호일이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종목은 좀 다소 이제 아직은 좀 빠른데 호텔신라 요거 이번에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호텔신라는 시진핑 주석 수혜주 아닙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올 상반기 내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좀 미안한 거 있을 거예요, 한국에.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 다 미안한 감이 좀 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좀 열받는 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 싫어하니까. 제 친구가 이제 무역업을 하는데 해외 나가면은 요즘 그렇대요, 분위기가. 동양계 사람들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저거 한대요.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영업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동양계 사람들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 큰일 났다고 이거 말이야. 이게 영업 못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역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그렇긴 한데, 호텔 신라,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약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하고, 그 다음에 한한령 해제, 이 기대감이 나타날 것이다. 또 이제 연초에 설날 전후에서, 춘절 전후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쭉 올라가려는 찰나에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해 참 아쉽게 됐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사업으로 지금 일치월장하고 있는 호텔 신라니까 일단 바이러스 사태만 잘 해결되고 시진핑이 오면서 한한령 해제만 되면은 역시 핵심주로 뜰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좀 지켜보자 이런 개념입니다. 당장 사자라는 얘기 아니라 당장 사자는 얘기 아니라 좀 지켜보자. 지금 주가 급락했잖아요. 급락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제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주가 급락해가지고 또 저점까지 왔고, 장기라인 근처까지 왔으니까 어찌 보면은 좀 좋은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이 되고, 제가 볼 때는 바이러스가 결국 잡히지 않겠어요.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좀, 이것들이 좀 뜨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잘 보시고, 자, 대북주 마지막으로 좀 서비스 해드릴게요.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대북주의 가장 큰 이제 핵심 이벤트가, 트럼프 탄핵이죠. 트럼프 탄핵. 근데, 트럼프 탄핵이 지금 2월 5일 정도 예상을 한다 그래요. 2월 5일 정도. 트럼프 탄핵 관련된 표결이 2월 5일 정도 예상한데, 2월 4일이었는데 2월 5일 하루 좀 늦춰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투표에서, 공화당이 이겼죠. 공화당이 이겼습니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 아시죠? 볼턴 코스염 이 코스염 볼턴을 갖다가 소환하자 그랬는데 증인으로 소환하자 그랬는데 이게 부결됐어요. 부결. 그 얘기 뭐냐면은 이미 탄핵은 물 건너갔다 이런 이제 기분이죠. 탄핵은 물 건너갔다. 그러면 탄핵이 물 건너갔다면 트럼프한테는 좀 힘을 얻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탄핵 끝나고 나면 미중 문제는 해결됐지 않습니까? 미중 문제는 해결됐고, 물론 이제 2차, 3차 이렇게 있겠지만, 당장은 일단 중요한 이슈에서는 이제 넘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미중이 끝나고 나면 북미잖아요, 북미. 그래서 아마들 이제 예상하기를, 탄핵 얘기가 넘어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까지 조금 지나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북미 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용하지만 북미 관련돼서 이슈가 좀 부각하기를 기대하면서 여전히 좀 보유 관점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주가는 바닥에 있으니까 대표 종목인 일신석재 이게 이제 이번에 가장 개별 여행도 있고 그러니까 가장 대표 종목인데 직전 또 저점까지 왔죠. 물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내려갔지만 대북주 역시 아주 중요한 저점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정말 사볼만한 위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대북주는 미리 사지 말고 조금 분위기 무르기 올 때 2월 5일이면은 오늘이 4일이니까 내일 저녁이 되겠죠. 내일 저녁 2월 5일 내일 저녁이니까 내일 저녁까지 봐가면서 미국의 탄핵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물론 이제 정치적이니까 날짜는 또 바뀔 수도 있겠죠. 탄핵 사태가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제 북미 간의 접촉 여부를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천천히 신규 매수는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은 보유하여도 아직까지 여전히 기대감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5일간의 휴가 5일간의 휴가라기보다도 우리 장인 장례식 때문에 제가 좀 쉬었다가 이제 오늘 복귀를 했습니다. 시장은 그동안에 또 이제 급락을 있었고, 하여튼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아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좀 잡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바이러스 끝나고 나면은 펀더멘탈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펀더멘탈에서 가장 중요한 게 2020년대는 전기차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드리면서, 그 외에, 전기차 외에도 IT, 반도체, 그리고 이번에 주가가 많이 내려갔던 종목군들,
특히 중국 수혜주다라고 했던 것들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런 것들 뭐 면세점이나 그리고 이제 북미 관련해 가지고 남북주가 좀 다시 좀 잊혀지어가는 그런 이제 그 위치인데 아마도 탄핵 끝나고 나면 다시 북한과 미국 간에 북미 간에 접촉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또 힘차게 달려나가야 되겠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멋진 2020년 앞으로 10년 동안 좀 대박을 치겠다는 좀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이고 싶은 것은 제 아침 방송이 아침 브리핑이 아마도 한 2주 정도 후에는 이제 유료화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월 17일 날부터 유료화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2주가 안 남았네요. 그동안에 제가 열심히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한테 좀 서비스를 해드리겠고 좋은 방송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